시네 토크.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와 금요일을 멋지게 시작해 보시죠.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영화 소개해 주실 때마다 이번 주말에 보러 갈까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만듭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보고 왔어요라는 후기를 올려주시는데 그럴 때 진짜 보람차시겠어요. 그럼요. 제가 뭐 평론가나 기자 같은 거창한 이름으로 불리곤 있지만 사실상 뭐 거의 영업 사원이죠. 제가 영업을 해서 보시면 너무 보람있고 또 이거는 약간 좀 양가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경우인데 제가 이제 소개를 해서 보시고 나서 근데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기자님 소개가 더 재밌어요. 이러면 이거 기뻐해야 되는 건지 슬퍼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기자님 워낙 재밌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 설명이 더 재밌었는데? 라는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설명만큼 재밌는 영화를 해주시길 기대를 하고 있을게요. 네. 근데 저는 그 영화 평론가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 그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봤을 때 재밌는 영화면 별 5개 주는 거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진짜 내가 봤는데 너무 재미없는 영화. 이거는 진짜 필름 낭비다. 네. 이런 수준으로 나쁘게 생각되는 그런 거에다가 별 0개, 1개 주는 거는 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어차피 업계에 살다 보면 다 인간 대 인간으로 아는 사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그래요? 5개를 주거나 네. 1개를 주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고 1년으로 따져봤을 때 그 중간에서 별 3개와 별 2개 반 이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3개와 2개 반은 차이가 납니까? 그럼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왜요? 3개는 네. 일단 보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근데 2개 반은 보세요까지는 아닌 그 경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별 반개로 영화의 운명을 좀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훨씬 더 고심하게 되죠. 혹시 나중에 네. 그 관계자들한테 네. 기자님 2개 주셔서 서운했어요.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런 네네네. 말은 안 합니까 서로? 되게 궁금해요. 별점이 낮게 나오면 사실 예. 그 만든 입장에서는 언급 안 하려고 하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별점보다는 이렇게 한 줄평 같은 거를 이제 너무 좋게 써주셔서 영화 홍보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을 했다, 썼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그 한 줄 평 그럼 잘 쓰려고 엄청 생각하십니까? 잘 쓰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영화를 좀 잘 담고 영화에 대한 오해를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좀 눈길이 가게끔 거의 약간 좀 카피를 쓴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쓰기는 해요. 지금 기억에 남는 이지혜 기자의 최고의 한 줄 평은? 최고까진 모르겠는데 최근에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저도 되게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썼던 게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네. 그 이제 경남 지역에 사시는 그 한약방을 하시는 어르신이 그 지역에 되게 독지가로 유명한데 이걸 경남 MBC에서 다큐로 만들고 저 이거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네,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감동을 한 줄 평으로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졌다라고 이제 썼었는데 그냥 뭐 평범한 문장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똑같은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지금 얘기 듣자마자 네. 이 다큐 보고 싶네요. 네, 그런 한 줄 평이군요. 저의 영업 능력 영화계에서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능력이 있는 우리 이지혜 기자님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지난 2월 26일에 재개봉한 영화 I am Love인데요. 사실 이 영화는 2011년도에 첫 개봉을 하고 그동안 종종 재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 2011년도에 처음 등장했을 때 전 세계 영화계에 일제히 주목을 받고 특히 이탈리아 영화거든요. 네. 이탈리아 영화계 내에서는 드디어 이탈리아 영화의 부활을 알렸다. 새 주자가 나타났다라면서 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앞으로 거장이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확신에 차서 거의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그럼 그 시네마 천국 이후인 건가요?
그 사이에도 굉장히 엄청난 감독들이 많았는데 네네. 그때 2000년대에는 좀 침체기였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한 14년 정도가 지났는데 루카 구아다니노 이름은 전 세계 이제 영화 관객들이라면 시네필이라면 이름을 누구나 알만한 그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거장이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이 영화 아니 2011년이면 잠깐만요. 상상을 좀 해볼게요. 2011년이면 네. 그래도 뭔가 좀 소프트한 영화가 아닐까. 말랑말랑? 말랑말랑까지는 아니고 네. 굉장히 고전적이고 네. 우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내용을 들어보시면 내용은 좀 우아함과 거리가 멀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불륜 드라마의 줄거리거든요. 줄거리만 들어보시면. 불륜요? 네. 예. 엠마라는 주인공인데요. 틸다 스윈튼이 연기했고 이 엠마는 원래 고향이 러시아인데 거기서 지금 현재의 남편을 만나서 이탈리아로 왔어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보통 가정주부가 아니에요. 이태리 밀라노에서 섬유 산업으로 재벌이 된 레키 가문의 이제 안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영화 첫 시작 장면부터 이 레키 가문의 웅장한 저택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가문이 얼마나 유석 있고 고아한 취향을 가졌으며 이 저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참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안에서 엠마는 이제 이방인이자 여전히 자식들을 낳고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들의 친구를 만나게 되고 아들의 친구 안토니오와 이제 가까워지면서 다시 한번 살아남을 느끼게 되죠.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아, 그 대상이 심지어 아들의 친구예요? 네. 네. 어마어마하시네요. 예. 부유한 가문의 중년 여성이 아들의 친구와 사랑에 빠진다. 네. 이거는 정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만약에 반대라면 네. 약간 좀 싫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아들의 며느리하고 사랑에 사랑에 빠지는. 네. 네. 그것도 되게 싫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줄거리만 들었을 때 저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럴 예,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풀어내십니까? 일단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고전 문학에서도 많이 다뤘던 스토리 라인이죠. 인형의 집이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을 사실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 구조예요. 욕망을 오랜만에 다시 깨닫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는 여성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런데요. 이 영화는 이 줄거리와는 아주 다른 그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몹시 우아한 영화. 이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아함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여성의 욕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이기보다는 색이나 의상, 요리 이런 소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미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탄미주의적인 영화인데 이 엠마라는 여성이 욕망을 깨닫고 그 욕망을 체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서 굉장히 잘 사용되는 것이 바로 색채예요. 우리가 욕망하면 확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붉은색이잖아요. 네. 붉은색을 굉장히 잘 쓰는 영화인데 엠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토니오와 만남을 가지기 전에는 이제 욕망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붉은색 계열의 옷을 많이 입어요. 또 이 남자와 이제 사랑에 빠지기 전에 요리사거든요, 안토니오가. 네네. 안토니오가 만든 요리를 처음 먹을 때도 굉장히 붉은 립스틱을 칠하고 빨간색 새우를 먹게 돼요. 근데 이 새우를 먹으면서 자신 안에 이제 있었던 욕망을 다시 깨닫고 계속 재벌가의 안주인 아이들의 엄마로서 마음속에 꾹꾹 눌러놨던 어떤 욕망들을 터뜨리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영화는 겨울에 시작해서 여름을 지나서 계속 사계절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 엠마가 처음에는 겨울처럼 그 얼어있던 그 내면이었다라면 이 안토니아와 만나면서 또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부터는 점점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붉은색이 영화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엠마 자체가 욕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색으로서 우회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됐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렇게 은근하게 영화 속에 들끓고 있는 에너지들을 잘 제공해서 사람들이 좀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솜씨를 지닌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깔로 그 감정 상태나 관계를 아예 표현을 해버렸군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이재 기자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영화를 볼 때 그 색이 보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설명을 듣기 전에도 그런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관객이 충분히 어떤 그런 변화를 이해할 만합니까? 네, 이게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영화 안에서 그런 미장센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네. I am Love 같은 경우에는 의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의상으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또 의상을 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그 감정이나 비주얼을 캐치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영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의상을 디자인한 사람이 이제 질 샌더의 라프 시몬스라는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였는데 아, 네. 이 사람이 이제 감독과 소통을 하면서 엠마의 생각을 의상으로 다 드러내요. 처음에는 붉은색을 캐치하지 못하셨더라도 처음에 봤을 땐 누가 봐도 명품을 입었다라는 게 느껴질 만큼 화려한 옷들을 입고 나와요. 네. 근데 점점 안토니오와의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옷에서 색이 사라지고 그냥 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는다거나 그 종국의 제일 마지막에는 그냥 트레이닝복을 입고 집을 뛰쳐나가거든요. 그렇게 색깔에 대해서 캐치하지 못하시더라도 우리한테 익숙한 일상적인 의상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쉽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의상도 아주 포멀한 거에서 캐주얼한 걸로 쭉 네. 변해오는군요. 네네. 어쨌든 이탈리아의 굉장히 상류층 집안이라고 하니까 네.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시각적인 즐거움도 좀 있겠어요. 아까 저택의 화려함도 얘기하셨는데 뭐 의상도 그렇고 네. 집도 뭐 굉장히 경치 좋은 데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거든요. 사실 제가 이태리에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는 걸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또 느낄 정도입니까? 네, 밀라노의 그 대저택이 가진 그 기품이나 우아함 같은 것들은 아마 금방 영화적인 미술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대저택을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꾸몄고요. 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실제로 자신이 밀라노 외곽에 굉장히 오래된 대저택을 사서 손수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오. 그 집이 잡지에 공개된 사진을 보시면 아, 이래서 이 감독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구나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정말 19세기, 18세기 성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기 집에서 찍은 건 아니죠? 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예, 굉장히 예. 흡사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풍을 확실히 알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네. 자, 요리는 어떻습니까, 요리? 요리가 아주 중요하죠. 요리사니까 또. 네, 안토니오가 요리사이니까 그 엠마에게 처음 이제 두 사람이 만나고 가까워진 계기도 요리를 가르쳐 주면서이거든요. 처음 요리를 가르쳐 줄 때 그 엠마의 집에서 파티를 아들의 생일 파티를 열게 되면서인데 그때 이제 요리를 가르쳐 주는데 핑거푸드들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여러 요리를 이제 가르쳐 주는 와중에 토치를 이용해서 겉을 그을리는 요리를 알려줘요. 근데 그때 엠마가 굉장히 푸른색의 차가운 색감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토치에서 빨간 불이 나오면서 곧 이 둘 사이에서 엄청난 스파크가 튀기겠구나 라를 그 요리 장면에서조차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캐치해서 요리 장면도 유심히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영화인지 느낌 한번 만나보시죠. 음악으로 같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영화 I am Love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Century Rose, First Movement입니다. 존 아담스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영화 I am Love의 OST 가운데 Century Rose, I First Movement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시네토크 오늘 첫 번째 영화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I am Love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에도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네, I am love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네. I love you도 아니고 I am love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안에서 이제 엠마가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혼자서. 근데 그때 텔레비전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가 필라델피아거든요. 그리고 톰 행크스가 덴젤 워싱턴과 함께 주연했던 네. 영화인데 여기에서 톰 행크스가 말했던 대사예요. 톰 행크스가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오페라에 대해서 이제 덴젤 워싱턴에게 얘기해 주다가 마지막에 I am love라는 그
대사를 말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안드레아 셰니에르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마리아 칼라스가 부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라는 그 곡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사랑에 관한 최고의 아리아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이 내용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고통이 따르고 하지만 또 삶에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노래하는 곡이거든요. 거기서 I am love라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 톰 행크스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I am love라고 딱 말하면서 그 장면이 끝나는데 이 내용은 그 나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직역하기보다는 톰 행크스의 그 필라델피아 내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 나는 사랑으로 인해 존재한다라는 속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 엠마처럼. 네. 엠마 역시 다시 사랑을 하기 전에 죽어 있다가 사랑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이제 다시 자신으로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결국 사랑이 나의 존재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걸 나타내는 두 사람이 I am love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이 구아다니노 감독이 그 로마에서 영화 비평을 전공했는데 졸업 논문이 조나단 드미 감독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네. 바로 이제 양들의 침묵과 이 영화 필라델피아를 만든 감독에게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네. 자신의 영화에까지 이 필라델피아 장면을 넣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 거죠. 정말 좋아하는 그런 영화인가 보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I am love에서 뽑아낸 키워드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작품은요? 네, 두 번째 작품은 챌린저스인데요. 챌린저스. 네, 구아다니노 감독의 가장 최근작이에요. 같은 감독이군요. 네네. 네. 이 욕망이라는 키워드로 엮을 수 있지만 정말 사뭇 다른 외향과 분위기를 지녔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영화 챌린저스 같은 경우에는 I am love가 완벽하게 세공된 보석 같은 느낌이라면 이건 그냥 거치는 원석 상태의 영화같이 거친 에너지가 아주 끌고 있는 그런 영화이거든요. 영화의 중심은 테니스예요. 이 주인공 세 명이 모두 다 테니스 선수이고 이들의 10대 시절부터 30대 시절까지 이 세 명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를 이제 따라가는 내용인데요. 테니스 천재인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타시 덩컨인데 네. 이 10대에서 이미 최고의 명성을 얻은 선수예요.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서 테니스를 포기하게 되고 이들의 친구인 이제 10대 때부터 친했던 두 또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패트릭과 아트인데 이 둘이 타시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선수의 길을 걷게 돼요. 아트는 이제 타시와 함께 코치와 선수로 팀을 이뤄서 승승장구하고 결혼까지 하고 아이도 낳게 돼요. 근데 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선수로서 이제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투어를 전전하게 되는데 이들이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서 또 다른 새로운 불꽃이 튀게 됩니다. 불꽃이 많이 튀네요. 이 감독님 안 되겠네, 진짜. 왜 자꾸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말고 남편의 어렸을 때 친구에게 네. 새로운 불꽃이 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삼각관계를 다루는 영화들은 누가 누구랑 연결될까?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 걸까? 이렇게 누가 어떻게 커플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세 사람은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내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둘이 괴로워지고 여기서 또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둘이 외로워하는 굉장히 오묘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고 있었던 삼각형에서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서로 갈등을 겪다가 셋이 다시 만나면서 이상한 균형을 갖추게 되는 걸 본인들도 느끼면서 혼란스러워하죠. 이런 과정을 테니스 경기와 함께 이렇게 비교해서 그려냈거든요. 네. 테니스라는 것이 두 선수가 공을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세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게 이해가 쉽다고요? 진짜. 예. 이게 셋 다 테니스 선수니까 테니스 장면 많이 나오겠네요. 네. 테니스 장면도 많이 나오고 네. 굉장히 실감나게 찍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어요. 네. 그 실제로 이 세 선수들이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받았고 우리가 배우들이 테니스 영화들에서 기대했던 어떤 스펙터클 그 이상을 보여주고요. 무엇보다도 단순히 테니스 경기를 스포츠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솟아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테니스를 너무 사랑하고 서로 이제 연애를 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도 막 싸우고 소리치지 않으면 약간 죽어있다라고 느끼는 타입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드레날린과 사랑을 동일시하는 인물들이 삼각관계를 이룬다면 어떤 그 모습들이 펼쳐질까? 그것은 지옥일까 천국일까? 물음표를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또 답도 제시해 줍니다. 굉장히 영화 보는 내내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I am love도 좀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좀 더하네요. 에너지가 정말 크고 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니라서 네. 같이 좀 약간 실제로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지는 느낌도 받게 돼요. 피곤하겠어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마치 내가 테니스 경기를 한 1세트 정도는 뛰고 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카타르시스? 네. 결국 이 영화를 보신 느낌은 어때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워낙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을 좋아해서 신작이라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가서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내내 놀랐던 것이 아니 이 감독이 이런 것도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앞서서 제가 I am love에 대해서 우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감독의 다른 영화들 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안겨준 다른 영화들도 살펴보면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세공해내는 그래서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조각품의 표정이 되게 살아있는 네. 그런 조각품들을 이제 사람들 눈앞에 이렇게 공손하게 내놓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었는데 그런 줄만 알았죠. 근데 이 챌린저스라는 영화를 통해서는 이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열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일단 이전의 영화들과는 음악부터가 달라요. 이전에는 뭐 기성곡을 쓰더라도 수표현 스티븐슨처럼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감성적인 음악, 주로 클래식 음악을 많이 썼었는데 여기서는 거의 뭐 레이브 파티에 나오는 테크노 음악들이 계속해서 그 베이스를 울리면서 관객들의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테니스 경기를 뛰고 달리고 그런 뒤에 오는 약간 힘들지만 오는 러너스 하이 같은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감독이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연출 방식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I am love와 챌린저스를 한날 한시에 본다면 절대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까? 네. 완전히 뭐 대변신에 가까운 네. 수준인가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소개해 주신 작품 모두가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인데 네. 이분 이제 명작이 많으시잖아요. 네. Call Me By Your Name 같은 그쵸.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기도 했고. 네. 만약에 이 사람의 작품을 하나도 못 본 사람이 있다면 어떤 순서로 보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일단 I am love를 가장 먼저 보시고 네. 그 다음부터 뭐 비거 스플래시나 말씀하신 Call Me By Your Name 같은 것들을 계절에 맞게 계절에 계절감에 맞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거 스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계절감을 굉장히 잘 살리거든요. 그리고 Call Me By Your Name은 영화 예고편이나 소개 영상에서 보면 여름에 찬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이 영화의 핵심은 계절이 끝나고 겨울이 되었을 때 차가운 눈 위에서 그 성장한 소년이 내비친 눈물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는 겨울에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계절감에 맞춰서 보시면 훨씬 더 그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또 유명한 감독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재희 시네토크 오늘 나를 찾아 완성에 관한 주인공을 다룬 두 영화 I am love와 챌린저스였습니다. 여러분 보실 건가요? 여러분이 보실지 안 보실지 궁금해집니다. 자,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